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오전 8시 46분입니다. 오늘은 6.25 남침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는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지만 세계사적 측면에서는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 획기적인 전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6.25 전쟁에서 국군과 이승만 국민이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버틴 덕분에 그 40년 뒤에 공산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전쟁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기념사를 하는지 지켜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5일 뒤에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22살입니다. 유족이 실종 당일 이 손정민 씨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를 경찰에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정서가 아니고 고소장을 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고소를 하면은 그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서초경찰서는 23일 오후에 손 씨 유족 측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24일에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손 씨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고소가 들어오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연기를 했습니다. 손 씨 사망 이후 경찰은 서초서 강력계 7개 팀 35명을 동원해가지고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는데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강공원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발견된 A 씨의 휴대폰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친구 A 씨 측은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를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고,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A 씨의 지금 폭행치사라든지 이 유기치사 같은 혐의를 적용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시신에서 폭행당했다는 흔적이 부검 결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강으로 들어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 씨가 무슨 범죄에 관계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정민 씨 가족이 이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고소를 했다는 것은, 더구나 특정을 해가지고 폭행치사라든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게 무리입니다.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서에 출석한 손 씨 유족 측은 지난 수사 과정에서 의문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내서야 됩니다. 진정서는 그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게 법적 책임은 지지 않거든요.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이후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는데, 이를 보도한 조선닷컴 밑에
이 댓글이 있는데 이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댓글입니다. 자식을 잃은 김영희란 분이 쓰셨네요. 자식을 잃은 안타까운 심정이야 필슬로 형용하기 어렵겠지만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송군 유족들은 친구 A군을 범인으로 거의 지목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 등을 감안하면 무리한 추론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 A군도 그의 부모에게는 다시 없이 소중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일방적인 의혹과 네티즌들의 공격만으로도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입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다고 구체적 증거도 없이 남의 자식, 그것도 아들 친구를 범인으로 거의 지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 쓴 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또 했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친구 A군이 무고죄로 역고소할 경우까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고소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혹 제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찬반 표시가 보면요, 이 글에 이렇게 합리적인 글에 찬성이 221명, 반대가 358명이나 됩니다. 이 여론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당한 이야기를 해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음모론이 잘 먹힙니다.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음모론이라든지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는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게 먹히는 나라는 그 마음에 병이 들어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에. 짐작은 갑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이렇게 병이 들도록 만든 가장 큰 책임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죠.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이 선동에 앞장서니까 그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심성도 상당히 좀 비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불을 지르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시청률을 올려가지고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지 오웰입니다. 거짓말쟁이를 상대로 우리도 거짓말을 해서 이기자라고 하면 그때부터 괴물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